안녕하십니까. 정우종 수학학원장 정우종입니다. 자, 제가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수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소심하다는 거예요. 소심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분명히 나는 알고 있어. 나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문제를 못 풀어.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수학은 어렵고 힘들고 지겹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 입시에서 수학을 잘 하지 못하면 좋은 대학을 절대 갈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 때문에 고민하고 저처럼 이렇게 머리털이 빠질 것처럼 잡아당기면서 공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수학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 외에는 나오지 않는다 라는 것을 가르쳐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그 알고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논리적인 생각 전개를 하시다 보면 문제의 해법이 보인다 라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하시겠지만 계산력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지만 결국에는 정답을 맞출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서부터 제가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하면서 저희 학원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을 지도하며 그 방법이 얼마나 좋은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중3 과정을 보다 보면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이거를 정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정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의 이름은 알아. 그런데 정인지 정인지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암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수학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용어예요, 용어. 용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하냐?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정리라는 말은 뭐냐면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진실들 그 진실들을 정리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발견하고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란 얘기죠. 피타고라스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말이 있는 거지, 제가 정리했으면 정우종의 정리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정의는 무엇이냐? 정의는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해서 규정하고 그 규정한 것을 갖다가 명확히 밝혀내는 것을 갖다가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역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맞을까요? 정의가 맞을까요? 당연히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맞겠죠.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의 정리,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죠. 자, 그래서 여기에 A, B, C라고 하고요. A의 제곱은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다. 이거 지금 여러분들 부모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 단순한 내용 갖고도 여러분들은 접근할 때 뭔가 의심하는 수가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보면 못 풀어. 왜 그럴까요?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직각 삼각형에 대한 정의예요. 무슨 얘기냐? 직각 삼각형일 때만 쓸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 말하는 A라는 부분은 뭐냐면 빗변, 그 다음에 여기는 B는 밑변, 그 다음에 C는 높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A의 제곱은 B의 제곱, C의 제곱이라는 말보다는
빗변의 제곱은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이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이런 숫자나 기호에 대해서 어색한 부분들을 우리말로써 고쳐서 학습을 하시면 더 편할 것 같고요. 자,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피타고라스 정리 다음에 삼각비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여기에서 뭐 특수에 대한 특수각에 대한 이런 값들을 다 배우게 되는데, 영도 사인은 뭐다, 코사인은 뭐다, 탄젠트는 뭐다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에 대한 중심이 되는 각들, 이 각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삼각비도 마찬가지로 직각 삼각형에 대한 어떠한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사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를 중심으로 했을 때 여기가 빗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밑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높이가 될 건데, 자, 밑변이라는 건 뭐냐면 밑에 있기 때문에 밑변이 아니라 빗변, 제일 긴 변과 그 기준이 되는 각을 사이에 끼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밑변이 되는 거죠. 그럼 높이는 뭘까요? 그 기준이 되는 각과 마주보는 대변이 높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삼각비에 대한 특수가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거 외우느라고 여러분들 또 머리가 되게 아프죠. 0도일 때 값은 얼마요? 30도일 때 값은 얼마요? 45도의 값은 얼마요? 60도의 값은 얼마예요? 90도의 값은 얼마예요?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거 다 외울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저는 수학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외울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 강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강의를 특별히 준비하진 않고요.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을 갖다가 계속 얘기해 드리는 건 뭐냐면은 실타래가 풀리듯이 계속 이 내용들을 쭉 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지금 아까 내용은 중3이었고요. 이거 내용은 고1 내용이에요.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는 중3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내용은 고2 내용이 돼요. 고1 때 저희가 배웠는데 이제 고2 때 배우게 되는데요. 고2 내용에서는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냐. 특히 이과에서만 배우게 되는데요. 이거를 삼각함수라는 걸로 배우게 돼요. 삼각함수. 자, 피타고라스의 정의서부터 삼각비, 그 다음에 삼각함수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요. 삼각함수라는 건 뭐냐? 함수라는 내용부터 알아야 되겠죠. 근데 삼각이라는 게 붙었으니까요. 보통 함수라는 것들은 어떠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x값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y값이 어떤 것이 한 개씩만 정해질 때 이루어지는 것을 갖다 함수라고 하는데, 특히 삼각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직각 삼각형에 대한 어떠한 것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삼각비하고 삼각함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 그럼 삼각함수란 무엇이냐? 삼각함수라는 거는 일단 함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함수란 뭐냐면 어떠한 그 주요 요인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적절한 관계, 그러니까 객관적인 관계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결론들이 일목요연하게 나오는 걸 함수라고 해요. 이거를 이제 숫자에 대해서 이제 국한된 걸 함수라고 하는데, 그럼 삼각함수라는 건 무엇이냐? 각에 대해서, 그 각들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그 각들이 변함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뭐가 변하겠어요? x값들이 변하겠죠. 어떠한 x값들이 변하기 시작하면 그 관계식에 따라서 각에 대한 어떤 y값들이 정해진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삼각함수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각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적인 것을 갖고 얘기하지 말고, 정우종 씨 삼각함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반지름이 1인 원의 자취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경이니 뭐니 이런 것들 다 설명 해줘야 되겠지만, 간단하게 생각해서
반지름이 1인 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되겠죠? 여기에 어떤 값이 있어? P 포인트가 있어요. 자, 여기가 X가 있고 여기가 Y가 있죠. 자, 그러면 얘를 또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요게 각이 되겠죠. 각이 되다면, 자, 이 X 값은 뭐가 되느냐? X의 값은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Y의 값은 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저는 수학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중3 내용인 피타고라스의 정리서부터 삼각비, 그 다음에 삼각함수,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삼각함수에선 뭐 덧셈 정리, 곱셈 정리 뭐 이렇게 확장돼서 되는데, 그거에 대한 최초의 시작점은 무엇이냐? 그거는 바로 직각삼각형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에 대한 설명은 제가 아니래도 대한민국에는 우수한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그 선생님들이 너무 설명을 잘 해주시고, 잘 해주셨고,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개념을 받아들이는 데는 힘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수학 공부하는 게 힘들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은 티칭에서 코칭으로 가는 시대적 흐름이 맞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제가 학생일 때만 하더라도 유명한 선생님, 수학을 잘 가르치는 엄청난 선생님들 그 학원에 가서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수강을 하고 마이크로 설명하시는 걸 갖다가 기다렸다가 받아 적고 그렇게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수업이 너무나 재미있고 잘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가 뭐예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집에 오면 몰라요. 들었을 땐 알겠는데 집에 오면 몰라요. 이게 수학의 가장 큰 공부하기 힘든 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희가 학원에서 추구하는 방법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티칭에서 코칭으로 1대1로 여러분들을 교육합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공부했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평가하고 그 실력에 맞춰서 교재를 만들어줘요. 1대1로 학습 계획을 짜 드리고 그 계획에 맞춰서 여러분들을 지도해 나갑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찍었든 풀었든 해서 맞춘 문제들은요, 물론 뭐 진짜 어이없게 뭐 주사위를 던져서 찍지 않는 이상 자기의 논리적인 생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 그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또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틀렸다. 계산 실수를 했던 어떻게든지 간에 틀렸던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3번에서 5번은 반복을 해야지 그 문제에 대해서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건 무엇이냐? 뭐 여러분들 뭐 여러 학원들이 있겠지만 뭐 강의를 하고 나서 막 문제를 엄청나게 풀고 뭐 이런 학원들도 많지만 제가 생각하는 학습은 본인이 실력에 맞춰서 만들어진 문제를 풀고 그거에 대해서 틀린 부분을 갖다가 계속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이 저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학생 여러분들의 교재를 만들어 드리고 그거에 맞는 오답 정리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티칭에서 코칭으로 가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온 히스토리를 갖다가 담아서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무엇이 강하고 여러분들이 무엇이 약하고 한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드리는 겁니다. 무한적으로 반복해서 동영상 강의를 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클리닉 부분에서는 정확히 인지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매번 시험을 치릅니다. 시험이 두렵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약한지, 내가 무엇이 강한지를 갖다가 판가름할 수 있는 잣대이기 때문에 시험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훌륭한 수학 선생님이 계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시험장에는 같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시험은 내가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약간의 기계적인 부분이 필요해요. 아, 시험 보는구나. 밥 먹다가도 시험 보는구나 하고 보면 되는 거고, 화장실 갔다가도 시험 보는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학원은 관리해주는, 여러분들이 관리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강화되어 있는 학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학습이라고 하는데, 학이라는 거는 배우는 거고, 습이라는 거는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이라고 하는데, 저희 학원에서는 학보다는 습을 강조하는 학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배워요. 인터넷에서도 배우고 학원에서도 배웠고 이미 선행을 통해서도 여러 배웠어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는 게 저희가 4대 범죄 안에 들어간다고 해요. 가정경제 파탄범이라고 사교육비를 너무 많이 올려서 그렇다고들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공부를 못해서 좋은 대학을 못 나오고 하면 어차피 여러분들 무한 경쟁 시대에 스펙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수학 공부하셔갖고 좋은 대학 가셨으면 좋겠고, 저희 학원에서는 수학 공부를 이런 식으로 지도한다 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학을 잘하고 싶다, 수학을 잘해서 대학을 가고 싶다, 그러면 일단 자신감을 먼저 가지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공부했을 때 그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좋아해야 돼요. 좋아하다 보면 자주 하게 됩니다. 자주 하다 보면 잘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선생님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이 동고동락하는 학습 파트너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해 주시고요. 저와 같이 수학 공부 잘 하셔갖고 다들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